요즘에 이제 건설주가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거의 대장격으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건설주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장격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도 그렇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건설 자체 모멘텀도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모멘텀은 원전입니다. 또 기사를 보시면 원전 르네상스 올라탄 건설주 재평가받나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원전 수주를 보시면 이제 팀코리아라고 이제 그 원전 수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단독으로 원전을 수주하는 게 아니고 뭐 설계 업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조나 단조 업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건설 업체도 있을 거고, 요런 업체들이 하나로 묶여서 팀코리아를 형성한 다음에 해외 대형 원전 수주를 따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수주를 보시면 현대건설이든 뭐 삼성물산이든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원전 자체 모멘텀이 너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코리아에 들어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강하고, 소외됐었던 건설주 중에서도 이런 대형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 대형 건설사겠어요? 소형 건설사겠어요? 당연히 대형 건설사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주의 주가 강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전 설계 관련된 기술주도 올라가는 것이고, 팀코리아에 포함된 대형 건설주도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3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SMR 사업까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SMR 관련된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원전 대세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다. 물론 그렇다고 대형 원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SMR이 대세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설계 기술 보유가 중요하고, 그래서 한전 기술을 좀 말씀드렸고, 이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에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원전 사업 확보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의 수주 기대감도 높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대건설의 폭등은 원전 모멘텀이 1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원전 모멘텀이 좀 사그러지는 시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을 움직이는 1번 요인은 원전이다. 원전주의 앞으로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흔들리면 현대건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을 현대건설이 따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사업비 1.5조 원 초대형 규모.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설주가 움직이려면 뭐가 돼야 되냐? 신규 분양이 돼야 됐어요. 근데 이제 신규 분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부지 선정, 사업 허가, 그리고 건물을 올린 다음에 후분양일 경우 이게 분양이 잘 될까? 리스크가 커요.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로우라고 해도 신규 분양 대비해서 로우라는 것이지 절대 이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만 확보하면 수요가 확실하고 이익에 대한 전망도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 분양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고 수익은 쌓을 수 있다라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고, 그에 대한 수주를 당연히 대형 건설사가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그런 관점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의 한 목소리예요. 이제 강로는 실종됐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택 공급을 확대할 건 확실해 보여요. 이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긴 해요.
대선 공약 정책 보시면 누가 당선이 돼도 세금 엄청 써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규 주택 공급도 청년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촉진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뭐 20층까지밖에 못 짓던 아파트를 25층이나 30층까지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비도 올라가겠지만 수익성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어차피 땅은 한정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건축비 급증, 인건비 급증. 그러니까 지금도 건축비와 인건비가 비싼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차트로 생각하면 정점을 찍고 살짝 꺾이는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공사비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최악은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공사비라든지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 금통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5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2.5%로 결정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업종이 뭐예요? 제약, 건설, 증권입니다. 그죠? 제약주도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 올라가고 증권주는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건설주도 금리 인하 수혜를 받아요. 건설주는 왜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부채를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업종 자체가 엄청나게 목돈을 들여서 더 큰 목돈을 버는 작업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기본적으로 많이 끼고 있어요. 그럼 그 이자 부담이 뭐 0. 몇 %만 낮아진다고 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100명이 집을 사면 그런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끼고 삽니다. 10억 아파트를 사면 내 돈 5억, 대출 5억.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0. 몇 %가 엄청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주택을 사기에도 조금이나마 더 우호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물론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받기가 예전보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대출이 가능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면 건설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전,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신규 정책 수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호재가 겹쳐 있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건설의 이제 밸류를 볼게요. 건설주는 워낙에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PER이라든지 PBR 밸류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5,000원이라고 치면 지금 PER 밸류가 14배, 15배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BPS가 76,000원 기준으로 치면 7만원 기준으로 쳐도 1배 이하예요.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부담이 아주 크진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밸류가 아니라 상승한 폭입니다. 폭. 지금 작년 12월에 최저가가 24,000원인데 지금 66,900원. 이건 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매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단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매물이 별로 없다. 적어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안에 산 사람들은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매물을 다 돌파해내고 가고 있는데 그 다음 강력한 매물이 7만 원 단에 있으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를 볼 수 있고 이걸 신규 진입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잖아요. 손절가는 5일 이평선 가격인 여기 저가 59,600원 정도가 전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절가가 거의 10%잖아요. 너무 커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잡냐? 이럴 때는 10분봉을 보세요. 자, 10분봉을 보면 10분봉 상 저점을 찍은 가격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고점이었던 게 뚫려서 지지선. 그러니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제 기초 강의 영상을 보시면 저항선과 지지선 관련해서 영상을 이제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선이 뚫리면 이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64,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면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6만 4천 원. 단기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나가는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설주가 급등한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하나는 제가 원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전주가 흔들리면 건설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원전주가 흐름을 유지하는지 건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